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 전에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좌진들이 와서 의원님들 발언을 촬영하는 건 괜찮은데 그 촬영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 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또 회의장 안에서의 촬영은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보좌진이 사실 이쪽에서 저 거치대를 두고 촬영을 하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의사 검토 여기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간다는 말씀이 있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수 의원님 보좌진께서는 저 거치대를 상식적으로 설치해놓고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이의 제기한 내용에서 국회 방송을 걸어 링크해서 중계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정은 의원님을 촬영한 건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이정은 의원님 촬영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이렇게 있을 때는 다음에는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링크를 걸어서 왔다는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었다는 것도 처음부터 물론 이제 지금 발언되는 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은 예견이 되셨겠지만 처음부터 썸네일을 그렇게 정해서 걸어놓고 들어오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 점을 참고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의원님 아까 발언 시작하셨으니까요.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질의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우선 자료 요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시간 줄이고요. 예. 그래서 그 자료 요구가 끝나고 나면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통위의 자료 요구 두 건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부 지정 9개 플랫폼이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가 신고가 상당히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현황, 조치 내용, 삭제 차단 있었다면 그 삭제 차단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MBC 이사 오태규 이사에 대한 지난 7월 23일 날 자동 임명이 됐는데 방미통위에서 심의 회의 자료 일체 또 오태규 이사에 대한 검증 자료 일체를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한 설계 효수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를 지난 2001년도부터 2022년까지 6차례를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 관련 기관에 조치를 해주십사 방통위하고 말씀드립니다. 본안위에서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서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 입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장은 연하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의하는 과정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우리 의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 인격을 모독 한다든지 다수가 또 윽박지르는 그런 행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시비라든지 퇴장을 시켜야 된다. 또 심지어는 중대 범죄자다라고까지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상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보면 8조 1항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호에 보면 토론회 등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날 직접 발언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말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항 면책 조항에 보면 설령 그런 발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술, 학문, 연구, 학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주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 특별법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본연의 과학기술방송통신 이 부분이 반영성에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간사님. 네, 어쨌든 정말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그 토론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감정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많고 또 저희 과방위를 앞두고 이런 일을 발생이 되면서 과방위가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수 의원님 본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신상 발언으로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방위 전체 운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기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저로서는 과방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첫 번째 과방위 참석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자격 시비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도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사퇴해야 한다, 또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제가 8월 13일 공동 주최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말 그대로 5.18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5.18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서천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18이라고 해서 100% 똑같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학술 토론회였고 학술 토론에 참석해서 발표 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인사말과 마무리말 중간에 소란이 있었을 때 다 청중들께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달라 이런 독려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은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18이 발생한 지 46년입니다. 46년이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전문회까지 5.18 정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그 중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고 자란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유권자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5.18 정신이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5.18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현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근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네. 네. 자. 잠깐만 기다려. 정리해 주세요. 이열한 변명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있어.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정리해. 네. 다 황정호 의원님. 네. 5.18 희생자나 실종자가 당신의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황정호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황정호님. 다음에 김현 의원님. 황정호 의원님. 발언하실게요. 네, 진짜 정말 제대로 좀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상임인데 계속해서 파행을 일으키는 문제적 인물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의 수적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자가 국회에 앉아 있습니다. 구구의 여전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폄훼하고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들이 이진숙 의원을 발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판을 열어주신 분 아닙니까?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전두환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진숙 의원의 기상천외한 사상의 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국법을 따른다고 유체 이탈식 화법을 따랐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재조명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국가 권력이 시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이미 사실관계는 모두 다 역사적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마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글귀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첫 번째 챕터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 명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당의 정강정책, 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까지 폄훼하는 자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민의의 전당에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금 즉각 5.18 광주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이진숙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과방위에서 이렇게 구태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의원은 5.18 왜곡 폄훼 포럼을 주최한 것에 대해서 희생자 유가족, 광주 시민과 국민들한테 즉각 사죄하고 과방위원직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에. 네. 예, 다음 김현 의원님. 네, 이래서 이진숙 의원이 가방에 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경계하고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최영도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 메가시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을 폄훼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일이 마치 토론회라는 형식을 가장해서 소요 폭동 강주 사태라는 것을 국회 안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되고
몇 번째 토론회인지 모르지만 주목받고자, 조명받고자, 관심 끌고자 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극우의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불러서 토론회를 엽니까?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과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여기에 보면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입니다. 이거 아마 생중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우파 좋아하시는 보수의 입장을 반영한 매체에서 그 매체의 기자가 나와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도 허위 조작 정보를 끊임없이 유포하고 그 사실이 허위 조작임에도 알고도 경제적 이득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이 국회 열리는 전전날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파행을 유도한다. 내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된 5.18 정신을 훼손한다. 이 점에 대해서 묵과한다라면 과연 호남의 메가시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호남이 그런 거를 용인하고 호남의 메가시티를 원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이진숙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어렵게 국회에 들어오셔서 많이 하고 싶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5.18 정신을 이제 와서 토론을 통해서 재조명하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생활도 하신 지 꽤 오래되셨고 언론인을 통해서 많은 진실을 규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토론을 통해서 규명해 될 진실이 또 있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이제? 한 번 더 두 분 하셔서 이제 이주 의원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 이진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를 두고 표현의 자유 또는 학술 행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최영두 간사님의 어떤 입장을 잘 아는데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매우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서천호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그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확증된 사실, 심지어는 국제사회조차도 확증된 이 학살 사태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그 소요 사태라고 이야기하거나 폭도라고 매도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학술입니까? 이거는 학술이 아니고요. 마치 그 독일이 홀로코스터를 부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정립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사실 왜곡을 하는 것, 이것을 학술이라는 용어로 둔갑시킬 수 없다, 포장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더 가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새역사 국민운동 이영훈 서울대 교수, 뉴라이트 핵심 인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자발적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로 서술했습니다. 이게 사실의 왜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주장도 학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5.18 피해자 유족이 지금 다 이거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특히 처음에는 사실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고 하셨어요. 학술적으로도, 그 좋아하시는 학술적으로도. 그런데 그 뒤에 15년 뒤에 정반대로 입장을 선회하십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조차도 폭력으로 나섰던 그런 분입니다. 장비까지 파손하셨어요. 그리고 이 포럼에서 하신 말씀, 역시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여전히도 주장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부국과 민주정치 연착륙이라는 문구까지도 게시했습니다. 이거 명백히 지금 5.18 처벌법 위반 행위입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이고요. 전혀 학술이 아니죠. 그리고 제2발제자로 나선 김용삼 극우 성형 매체 펜앤마이크 기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광주 사태 책임은 전두환에게 오롯이 전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두환 학살 책임 부정했고요. 당연히 우리 5.18 단체들 고발 지금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이 특별법의 위반이 아니면 도대체 이 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의원님. 하시고. 이윤기 의원님까지 하시고, 예, 제가 잠깐. 예,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3일간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날 3일간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박미통이 위원장 출근 첫날 윤석열 방송장악의 행동대장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기간 중 직무 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회에 와서 이러한 사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모 의원이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진숙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스스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 발언으로 제명당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다루는 곳입니다. 온라인과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허위, 왜곡 정보와 조롱, 혐오를 막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방위원인 이진숙 의원은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주장에 국회의 공간을 활용해 5.18을 둘러싼 조롱과 혐오가 확산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조롱, 혐오 문화 확산 문제를 막기 위해 저는 지난 6월 일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5.18 등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반복적으로 모욕, 조롱하거나 혐오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 혐오 정보를 악의적으로 방치하는 사이트에도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조롱과 혐오로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번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은 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과 조롱, 혐오까지 무제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건강성을 담보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일배금지법도 조속히 논의에 통과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당장 퇴장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한 번씩 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이제 22대 들어와서 과방위가 오늘째로 하면 벌써 2달 지나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업무 보고하고 결산을 위해서 우리 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부 국무위원과 정무위원들께 같이 오시고 공지도 오셨는데요. 귀중한 시간에 업무 보고도 받고 결산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의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 토론을 개최하셨어요. 직접 거기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지적했던 허위 조작된 내용을 말씀하셨던 분들이 오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판을 깔아주시고 나서 그분들이 똑같은 주장을 과거와 같은 내용, 새로운 내용들 같은 데 반복하게 하셔서 이 논란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과방위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과방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않게 되도록 하신 부분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당한 입장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우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귀중한 시간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후방위, 과방위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방위가 이렇게 파행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8월 13일에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7일 전에 있었던 것은 학술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과방위가 파행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토론회에 대해서는 설명은 다 됐고요.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하셨고 5.18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란이 충분히 야기가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 톤을 개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의사표현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발언권을 주신 네, 것에 네.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지만 이런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지 제가 파행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이번 과방위를 파행으로 이르게 했다는 그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남긴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민주주의 가치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분들이 5.18에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제일 첫 번째 가치, 표현의 가치를, 표현의 자유를 저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5.18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주최를 해서 민주당에서 학술 토론회를 한다면 저도 참석해서 듣겠습니다. 만약에 5.18 지난번에 있었던 5.18 토론회가 마음에 맞지 않다거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어 주십시오. 그런 저는 말씀이 참석해서 아니잖아요. 듣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네. 위원장님께서 보셨다시피 네. 지금 무려 아니 7명, 8명이 저에 네. 대해서 사실상 폭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토론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런 토론을 계획을 개최하신 합니까? 걸로 통해서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또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준 분들이 토론에 나와서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상처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을 개최한 것 자체가 내용에 떠나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해주시면 그래야지만 우리 과방위가 잘 운영되지 않겠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특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러라 저러라 제가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 예상이 되는 건. 네, 우리 한준호 간사님 이제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회사에서 15년씩이나 보고 지냈던 분인데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결산 보고도 받아야 되고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를 사실상 파행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이 사태를 예견도 했고 당에서 그 포럼을 하지 말라라고 만류했다는 기사도 봤고 당 내에서의 의원들의 비판도 있었고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밝히신 적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언론계 선배로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 21조 1항만 있습니까? 21조 4항에는 이와 관련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 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5.18 민주화 특별법에도 8조에는 정확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술포럼 이름 붙였다고 해가지고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만일 진짜 이 상임위 개최 그리고 본인이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태도의 문제를 좀 지적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여기서 유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와 관련해서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구도 방어하기 어려워요. 당내에서 비판도 있고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개인의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상임위장 국회를 본인 정치에 좀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 발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장에 와서 첫 일성은 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거는 제 의도와 다르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셔야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을지언정 일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대단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제한의 권리로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계 선배들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장에 언론계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저건 적어도 사과나 국민의힘 측에서 조율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결산과 업무 보고를 위해서라도 이진숙 의원 퇴장을 안에서 결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설득을 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까지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이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토론의 장수가 국회가 아니라면 저희도 어느 정도 또 한편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 과방위가 아니라 다른 부처였다면 저희도 또 그냥 또 약간은 한길 옆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희들은 허위 조작 정보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상임이거든요. 그러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명백하게 반복해서 허위 관련된 말씀하신 분들이고요. 5.18 유족들한테 고통을 주셨던 분들이 또 나오셔서 하셨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 생각 어떨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방위가 정상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의 말씀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가 아니라면 말씀을 더 할 건 아닙니다.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최영두 간사님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과 상의를 하시고 중식 시간은 거의 됐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2시에 속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오랜만에 나오셔서 정말 아까운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이 부총리님과 위원장님들 뒤에 공직자들 계시거든요.
국관리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오늘 제대로 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영두 간사님 적극적 소통해 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